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이제 출시된 최초의 레플리카 타입의 바이크이자 정말 수많은 어린 양아치들의 꿈과 희망을 가져다준 바이크족들을 양성하게 한 그 바이크,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수많은 판매량을 올렸었던 국내 레플리카의 자존심 엑시브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엑시브 250R 신형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형이긴 한데 벌써 단종이 됐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만 판매하고 단종이 되었는데 왜 이런 비운의 바이크가 되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역시 디자인을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 효성에서 엑시브 250R을 만들 때 이제 액돌반이라고 하는데, 액돌반 만들 때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어요. 효성 측에서는 말하기를 이제 이런 쿼터급 레플리카 시장, 특히 R3가 우리나라를 지금 좌우지하고 있는데, 이 R3를 경쟁 상대로 했으며 R3를 잡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왔던 바이크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사실 디자인은 저는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보이거든요. 전 처음에 엑시브 디자인 봤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거를 떠도는 기사를 보고 그 디자인을 보고 했을 때 정말 와,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오랜만에 바이크다운 바이크 디자인이 나왔구나.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날렵하고 선들도 너무 강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크 디자인답지 않게 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이 액돌반이 이제 쿼터급인데 작은 바이크잖아요. 되게 작은 바이크지만 또 너무 작게 표현되지도 않고 잘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디자인 정말 강렬하고 멋있었거든요. 정면을 보시면은 좌우로 이렇게 딱 나눠진 눈이 보이는데, 이 헤드라이트를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그 트랜스포머 악당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눈을 담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디자인이 되게 날렵하고 강렬하게 생겼습니다. 멋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이드로 살살 넘어오게 되는데, 사이드로 넘어와서도 카울들이 되게 날렵하고 멋있게 잘 디자인 돼 있습니다. 사실 선들도 뭐 불안하지도 않고 밸런스도 꽤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사이드를 봤을 때 사이드 디자인이 밸런스가 좋은 게 저는 바이크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액돌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이드 디자인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얇은데 단기통입니다, 이게. 단기통이라서 얇은 것도 있지만 바이크는 얇은데 되게 빵이 좀 큰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전혀 작은 바이크라고 느낌이 주진 않고 되게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카울도 뭔가 이렇게 위로 봉긋 솟은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가 또 조금 더 이 바이크가 작아 보이지 않고 좀 부각돼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들이 되게 직선적이고 면들이 되게 날카롭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착착 잘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근육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바이크가 조금 더 부각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조금 작은 바이크라고 조금 보셔도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시트고는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주행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이점은 이제 머플러인데, 머플러가 이렇게 밑으로 하단부에 위치한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스펜션, 특히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비대칭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장점을 주는지, 장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단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오른쪽에 뭔가 비대칭으로 있으니까 또 디자인적으로 되게 표현하기도 좋은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돌반 같은 경우에는 250R 버전하고 250N 버전이 있어요. 250N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차대, 같은 바이크, 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카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250N도 저는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였었거든요. 괜찮다라고 보았었고, 근데 이번 이 250R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자인 멋있습니다. 자, 후방으로 넘어가면은 이 후면 디자인은 어디서 약간 본 듯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후면은 약간 코멧에서 보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았나 싶어요. 코멧에서 보여줬던 약간 디자인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날렵하게 디자인 돼 있고요. 뭔가 이렇게 바람 순환해주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도 다 돼 있고, 되게 날렵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텐덤 시트가 조금 너무 봉긋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 빼고는 디자인은 그냥 되게 비율적으로도 멋있고요. 꽤 잘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꽤 잘 빠졌어요, 디자인은.
특히 이 바이크를 45도 각도에서 약간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디자인이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국내 바이크인데 이렇게 디자인 멋있게 나온 게 진짜 얼마만인가 싶은 정도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코멧도 나쁘지 않았었던 디자인인데 오랜만에 디자인은 참 잘 뽑았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게 단종이 돼서 비운의 바이크가 되었는지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핸들하고는 계기판을 설명을 드리면은 계기판은 그냥 전에 타는 슈퍼스포츠 계기판하고 약간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무난한 디자인에 그냥 간편하게 생긴 계기판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색상을 약간 다홍빛과 검정색으로 준 이 숫자 폰트는 또 검정색이고 배경은 다홍색이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맞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색 대비는 사실 다시 좀 조정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단종이 됐으니까요. 핸들은 꽤 무난한 편인데 사실 버튼 조작감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말 버튼 조작감이 지금까지 타본 바이크 중에서도 거의 최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조작감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또각또각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너무 없고요.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되게 뻑뻑하고 이런 부분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국내 바이크라서 좀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아쉽네요. 특히 이 핸들 조작감하고 그리고 이 레버를 당길 때 이 압력이 너무 강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주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핸들 조작감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점, 계기판 시인성이 그닥 또 좋지 않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와씨. 얘 왜 시속이 계속 움직이냐? 시속이 계속 움직여? 예, 원래 이래요. 원래 안 그러는데.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단점들이 뭐인지, 단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에 딱 앉아서 라이딩 자세를 딱 잡아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높은 시트고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딩 자세가 되게 공격적입니다. 진짜 웬만한 미들급 알차처럼 그냥 미들급 알차만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되게 힘든 자세를 취하게 하더라고요. 라이딩 자세는 정말 달리고 싶어하는 알차의 그 라이딩 자세를 주고 있는데 앉아서 딱 다리를 펴보고 땅을 지지했을 때 느낌이 바이크는 무게가 되게 가볍거든요. 160kg 전후인 건데 그 가벼운 무게인 거 치고 되게 바이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무게중심이 되게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게중심을 너무 위에다가 준 게 이 차에 일단 또 너무 큰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이제 점점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는 게 추세인데 이거는 위에다 주니까 이 가벼운 바이크가 되게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자, 시동을 켜봤는데 시동 켜서 가장 놀랐었던 거는 계기판이 아이들링인데도 지멋대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바이크는 2016년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신형이에요.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바이크도 아니고 거의 신형인데 예전에 제가 탔었던 CBR 600RR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5년 6년식 10년 전 이 차량보다도 10년이 더 된 바이크인데도 계기판이 멀쩡했었는데 이 차량은 계기판이 신형인데도 벌써 이렇게 고장난 걸 보니까 이 국산에 지금 이 현 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 솔직히. 그리고 주행을 막 시작해 보니까 엔진 진동이 단기통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단기통 치고도 너무 진동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팔과 엉덩이의 진동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올라오더라고요. 덩덩덩덩. 그렇다고 엔진 진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출력이라도 셀 줄 알았는데 제원상 출력은 28마력이에요. 근데 출력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출력이 28마력인데 이게 28마력이면은 CBR 250R보다도 출력은 높은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그 세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둔탁하더라고요. 바이크도 되게 가벼운데 말이죠. 뭔가 바이크를 탁 하고 치고 밀어주는 느낌도 잘 없었어요. 솔직히 RPM 계기판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 RPM 계기판도 이게 제대로 맞는 RPM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7000 RPM 정도에서는 토크감이 조금 살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7000 RPM부터 좀 RPM을 쥐어 짜볼까 싶었었는데 1000 RPM은 절대 못 올릴 것 같고요. 이 바이크는 진동도 일단 너무 심하지만 엔진이 왠지 모르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었어요. 7000 RPM부터 솔직히 8000 RPM 전후? 그 정도에서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제 바이크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좀 쥐어 짜보니까 한 9000 RPM까지는 그래도 힘이 조금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 출력은 너무 좀 심심한 면이 있네요. 물론 250cc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번에 탔던 뭐 라이벌이라고 지목했던 R3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반 RPM에서는 꽤 재미나게 탈 수 있었거든요. 특히 10,000 RPM 계속 전후로 땡기면서 타면은 꽤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였었는데 이 바이크는 10,000 RPM은 고사하고 이 7,000 RPM 이상부터는 너무 무서웠어요. 엔진 질감도 너무 무섭고 터질 것만 같고 소리도 너무 요란하네요. 일단 기본 아이들링 시에 엔진 진동 너무 강하고 엔진이 피스톤 운동을 할 때 그 엔진이 돌아갈 때 그 회전 질감이 너무 거칠었었어요. 진짜 여태까지 타본 바이크 중에 너무 거칠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서스펜션은 전후 전부 정말 하드하게 세팅을 해놨네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어느 초반에는 조금 줬었으면 좋을 법 했는데 아예 그런 느낌도 없이 전후가 그냥 너무 단단합니다. 완전히 하드한 세팅이에요. 노면 충격이 잔잔한 노면 충격도 전부 다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이 차량을 타면서 그리고 코너링 돌기가 되게 많이 어렵네요. 솔직히 계속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무게중심이 너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코너를 돌 때 무게중심을 몸을 되게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그 순간에는 바이크는 이제 중력과 이 회전의 힘에 의해서 다시 좀 오뚜기처럼 쓰려는 힘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눕는 힘에 이 바이크는 같이 누워버리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을 불안감을 주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코너를 돌기 위해서 누웠는데 이 바이크도 나하고 같이 눕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너를 돌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게중심을 너무 위에다가 줬어요. 조금 아래나 R3처럼 좀 중간쯤에 잘 맞춰놨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물론 가벼워서 가벼움에 또 오는 불안감도 있지만 R3는 그 가벼움을 무게중심을 통해서 이제 중심부에 무게중심을 가져가가지고 불안한 감을 많이 줄여놨었는데 얘는 너무 위에 있기도 하고 가벼우니까 그냥 왠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이 차량만 그런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엑시브 액둘반을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 클러치 담력하고 이 압력하고 브레이크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너무 뻑뻑하네요. 정말 이 클러치를 줬다 폈다 하는 이 느낌이 거의 뭐라고 해요? 압력기라고 하나요? 이 근육 운동할 때 쓰는 그거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합니다. 실제로 이 차주분은 모든 바이크 클러치가 다 이 정도 힘을 줘야 되는 건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주분은 액돌반 차주분은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세요. 이거를 클러치 잡느냐고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손에 굳은 살이 생깁니까? 맨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장갑을 꼈는데도 이게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브레이크 레버도 너무 뻑뻑하고요. 중요한 거는 뻑뻑해서 꽉 잡았을 때 뭔가 잘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도 애매합니다. 이게 뭐 클러치를 내가 잡고 있는 건지 안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뻑뻑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딸깍딸깍 하는 느낌도 없어요. 이 부분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츠들이 너무 낭창낭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브레이크 레버하고 이런 페달도 있어요. 페달도 있고 클러치 레버하고 그리고 변속하는 페달이 있는데 이런 파츠들이 너무 너덜너덜해요. 꽉 조여진 느낌과 잘 체결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내가 이게 기어 변속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발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너무 불안하네요. 브레이크 잡을 때도 후륜 브레이크 잡을 때도 발로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지 얘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내산의 한계인가요? 지금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은 자국민으로서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 정도 완성도라면.
차라리 옛날에 이전 세대 국내에서 생산했었던 최초의 엑시브가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또 너무 많이 느꼈었던 거는 바디 프레임들이 뭔가 단단한 느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꽉 조여지고 뭔가 볼트들이 잘 체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디들도 뭔가 떨림도 있고요. 뭔가 유격이 있는 것 같고, 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난 차량을 이제 갠신히 수리해서 타는 느낌이랄까? 뭐 진짜 바디들도 너무 너덜너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게 뭐 일본 바이크 불매운동 해가지고 국산 바이크도 정말 좋다라고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국산 바이크도 꽤 좋았었어요. 옛날에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완성도네요. 이거를 보고도 일본 바이크만큼 우리 국산 바이크도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수준 가지고 국내 라이더들한테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건지 이것도 좀 정말 의심이 드네요. 이거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놨다고 상품으로 내놓은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바이크 여태까지 타본 바이크 중에 최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나마 조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단 한 개 있었어요. 브레이킹 능력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바이크가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고, 무게중심이 이제 위에 있어가지고 전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바이크가 앞으로 내다 꽂아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ABS도 있지만 뭔가 ABS 개입이 들기 전에 뭔가 바이크가 먼저 앞으로 조금 꽂아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차로 치면 이제 피칭이 좀 있다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칭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하나는 그냥 칼같이 듭니다. 정말 브레이크는 후륜 브레이크도 꽤 잘 되는 점은 있더라고요. 이런 브레이크 점은 튜닝 된 건가요? 솔직히 이제는 좀 의구심도 드는데 브레이크 하나는 인정하고 싶네요. 이것만 인정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정말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단점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사이트에서 저도 찾은 건데 기본적으로 결함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엔진 제어에 이제 렉이 심하고, 뭐 스로틀 바디 포지션 읽기 불량, 뭐 스로틀 바디 MAP 센서 이상, 그리고 뭐 툭하면 발생하는 노킹과 점화 실패. 특히 점화 실패.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안 걸려, 이 바이크가. 조금만 타가지고 열이 조금 올라와 있으면은 바이크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같이 라이딩 갔을 때 이 라이더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텐덤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렉티파이어 과열 및 뭐 소선 뭐 여러 가지 뭐 계기판 침습, 뭐 습도 차고, 뭐 방향지시든 헤드라이트에 습기 차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았나봐요. 정말 너무 문제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쉽게 부러진 뒷차대까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설명도 다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오늘 정말 타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긴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오래 타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괜히 이거 타다가 사고 나던가 고장나면은 괜히 내가 덤탱이 씌울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빨리 타고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바이크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었었고, 한때는 정말 호황도 누렸었어요. 우리나라 이런 알차가, 특히 엑시브라는 이 브랜드가 한때는 또 호황도 누렸었고, 물론 조금 너무 안 좋게 뭐 양아치들에게 호황을 누렸었던 점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호황기도 있었었고 꽤나 완성도도 높았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엑시브를 탄 적이 있었어요. 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아쉽네요. 정말 이 바이크가 2014년부터 왜 2017년까지만 판매하고 그냥 사업을 접었는지 알 것만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바이크 수준이? 분명 우리나라도 바이크가 꽃을 피울 수 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런 점은 정말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분께서 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수순인 건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가 이 정도라뇨. 이게 생산이 중국에서 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으면은 조금 더 조율을 해주거나 좀 만져주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바이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너무 이뻐요. 디자인하고
브레이크 하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네요. 재원상으로 CBR 아까 말했잖아요. CBR 250R보다 높은데 CBR 250R보다 이 차량이 절대 잘 달린다라는 생각 전혀 없고요. 필마력이 실제로 다이노 측정을 했을 때 19마력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가 넘는 파워가 이 동력이 바퀴에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30%나 넘는 동력이 손실된다라는 점, 너무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런 엔진에 대한 불만보다도 저는 여러 가지 이런 파츠들에 대한 불만도 너무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조작을 하는 이런 파츠들은 완성도가 정말 높았어야 되는데, 특히나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너덜너덜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다 고정도 안 돼 있고 너무 너덜너덜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산 바이크 산업이 이제 더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완성도를 조금 더 높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는 자국민으로서 정말 많이 아쉬움을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코멧 650이나 250R 같은 경우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 정도의 코멧 250R 정도의 완성도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코멧 250R도 좋다라는 바이크는 아닌데, 좋은 바이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너무 한심하고 아쉽네요. 자국민으로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국산 바이크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됐었으면 하는 1인 중 하나인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국산 바이크의 이제 자존심이었던 레플리카의 사망을 앞으로 국산 바이크의 레플리카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